네, 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님은 지난주 수요일 날 진행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칭찬 잘 하던데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요. 아, 무슨 말씀을요? 이게 뭐 집안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럼 더 영광이에요. 예, 지금 유튜브로 데이터는 알고 있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 드려보겠습니다. 증시가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요. 올 들어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만약 여러분께 여윳돈이 생긴다면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1. 당장 투자하겠다. 2. 투자할지 말지 좀 더 지켜보겠다. 3. 투자하지 않겠다. 보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 당장 투자하겠다. 2. 투자할지 말지 좀 더 지켜보겠다. 3. 투자하지 않겠다. 보기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최근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을 해보죠. 네. 먼저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지지도 매주 발표 저희가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역주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역주행. 이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8%, 어허.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4%로 불과 2.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네. 긍정은 48%로 변화가 없는데 네. 부정은 직전 조사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과연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 네.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48%의 대선 때 득표와 비슷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로 인사 때문이다. 어허. 인사 논란 때문이다. 그랬죠. 검찰 편중 인사 또 인사청문회까지 아직 못한 이 내각 인선에 대한 논란인데 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의혹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부속실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것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특히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이 네. 거기에 더해졌다 이런 평가신데요. 그리고 뭐 경제 원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 워낙 이제 물가가 높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탓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무항심, 아하. 먹고 사는 문제, 네.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이런 또 우리 국민들의 아픔, 고통 네.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제 상황 관련해서 여당이 경제 네. 위기에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경제위기 대처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한다 44.9%, 네. 부족하다 50.2%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가 더 높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네. 결국 국민들은 지금 워낙 대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악재가 많거든요. 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들이 투자했던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고야 정말 아우성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최근에 경제 관련 회의에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의 모습도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네. 임기응변식으로 그래 임대차법 뭐 보완해야지 또는 뭐 이거 유가 관련 세금 내려가야지. 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근본적인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적인 그 에너지
이러한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네. 이거 잘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되고 집권했으니 잘해야 될 텐데 잘 못한다. 결국은 그 대응 대처에 대해서는 조금 박한 평가를 주고 계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만큼 뭐 어려우니까요. 지금 뭐 네. 아우성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어떻겠냐. 아하. 주가는 살짝 내려왔다고 오늘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살짝 네. 올라간 것이 사실 펀더멘털 자체가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가 매수한다고 될 일이야 이런 또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꽤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힘의 이 지지세가 하향 추세, 내리막길이다 이런 조사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지난주이기는 합니다. 예. 실시했던 조사 결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0%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이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또 이 한국갤럽 조사도 그렇고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내려간 지지율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런 당 내의 집안 싸움 네. 이런 부분들 충돌.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는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의 투스톤즈 갈등. 최근에는 배현진 의원과의 최고위원회에서의 레이저빔 사건. 와.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입니다. 윤리위. 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난 경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 일종의 발언과 메시지였는데 네. 내일 운명의 날입니다. 네. 게다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 갈등도 여전히 돌출하고요. 최고위원 추천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안에 논란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뭐 소문난 갈등 아니겠습니까? 예, 오래됐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겠나? 아하. 심지어는 최근에 점식 이게 발음이 점식 네. 정점식 의원인데 네, 네. 검사 출신의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인데 예. 안철수 의원이 또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으로 추천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도 있다. 곳곳에 네. 충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진단해 볼 차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고 계시고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사안이고 논란에 아주 그 정점을 치닫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방 계속 벌이고 있고요.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일주일 언급량이 한 1,730여 건 되고요. 네. 이제 서해 피격과 관련해서 연관어는 진상 규명이라든지 뭐 해경의 발표, 그다음에 유족들 부인들 반응,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나 야당의 반응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성어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색깔론이라든지 내로남불 갈등 이거 잘못됐다, 네. 부정하다, 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이제 깊이 들여다 보면 네.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아하.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야 한쪽 편을 골라서 그쪽의 조사가 맞다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하다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대단하네, 대단해. 맞습니다. 부정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80% 정도는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진실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유족이라든지 가족들 눈물 흘리고 이런 부분에 함께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있는데 예.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짜증난다라든지 좀 슬프다 이런 현실이 네. 이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듯한 그런 좀 뉘앙스가 많이 보이네요. 배 소장님, 네. 결국 진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진실만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겪으신 아픔, 슬픔 이거 어떻게 회복될까일 텐데 네. 정치권이 하는 모습 보면 이 두 가지보다는 상대방 헐뜯고 상대방에게 책임 돌리고 상대방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요. 암담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뭐 프로파일링 전문가가 이제 표창원 진행자이신데 사실 이거는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럼요. 주변에서 정치적으로 이게 뭐 아우성치고 또는 갑론을 박하는 것 자체가 하등 1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왜 2년 전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느냐. 예. 이런 정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월북으로 봤던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와서 국방부와
이 해경은 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2년 동안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한 30분 40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런 상황에 서해상에 있다. 네. 그리고 9시 30분 40분경에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때 감청, 스페셜 인텔리전스 SI가 됐든 어떤 자료가 됐든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든 네. 그러면 국방부가 그때는 어떤 눈치를 봤던 것인지 말 그대로 청와대 지침의 내용은 무엇이던 것인지 왜 그 당시에 함께 그 내용을 보고서 월북 정황이라고 해서 공감을 했던 여야 의원들의 태도는 지금 또 왜 또 달라졌는지 네. 저는 그것을 정확히 밝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월북인이 아니라고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바로 그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유가족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눈물을 흘리다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앞서 여론조사 결과로도 살펴봤지만 여당은 지금 내부 집안 싸움이 뭐 한창입니다. 내홍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충돌이 지금 뭐 생중계되는 이런 레이저빔이죠. 레이저빔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여당 관련해서 일주일 동안 6만 8천 건이에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그 당내 갈등과 관련한 그런 키워드들 많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검찰 인사라든지 전 정부의 어떤 비교 등등의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감성어 보니까 14.4대 79.6이에요. 이 멋없다. 멋없다. 예. 아하. 이 정치가 너무 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당 내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멋없다라고 느끼시고 또 갈등만을 중계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사실은 배현진 의원과 뭐 서로 마주보지 않고서 손잡은 모습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 놀루각수. 궁금한 예. 것이냐 맞죠?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런 단어 속에 감성어뿐만 아니라 키워드에 경제 위기라든지 폭락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최근에는 가장 이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의 어떤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러게요. 한 번에 더 자이언트 스텝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에서 네. 좀 우리의 경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뭐 유류세 좀 인하라든지 뭐 네.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감면 이야기만 나오니 그런 부분들로 좀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서 이런 모습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예 안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여행이나 휴가로 다른 관심사로 이동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언급량은 정치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예. 이게 외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그렇죠. 부분 뭐 먹고 살기 힘든 부분에 대한 좀 관심으로의 분산일 수도 있고요. 네. 배 소장님, 늘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정치가 국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반대가 네. 돼 있는 상황. 특히 이렇게 국민이 뭐가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싸우건 말건 레이저 빔 쏘건 말건 그보단 둘이 함께 힘 합쳐가지고 이 경제 위기 좀 해결하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예. 적어도 뭐 다른 시간 말고 우리 방송 보면서 빅데이터에 지금 어떻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가가 이 빅데이터의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가 여론조사가 아니라 빅데이터를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정서입니다. 예. 오죽했으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 멋없다가 가장 두드러지는 감성 연관어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뭐 하느냐. 지금 국민들은 유가 올라서 줄 서 가면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취업 자리 얻기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맞아요.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 유럽을 방문하고 11박 12일간의 이 업무 순방을 하고 뭐 순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출장을 다녀와서 예. 하는 이야기가 정말 기술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매달릴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에 더 투자하게 되면은 한 8만여 명 정도의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한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입니다. 네.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당권에 관한 것이고 벌써부터 2024년 공천 이야기를 해요. 예, 총선 공천 관련된 이게 과연 이해득실. 국민들에게 도리에 맞는 이야기일까? 오늘도 그런 네.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폭락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벌써 대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게요. 과연 이런 정치를 국민들이 바랄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우리 빅데이터 코너를 봐야 된다. 아하. 꼭 다시 듣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치권 사람들이 꼭 봐야 할 빅데이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앞서도 짚어봤지만 최고위원 추천 둘러싼 갈등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전 네, 팀장님? 두 사람에 대한 갈등 뭐 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언급량은 13만 1,000건으로 오늘 다루는 이슈 중에선 그래도 좀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최고위원 추천과 관련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감성어들 보면 일단은 그 이준석 의원이 좀 땡깡을 부리고 있다, 견제하고 있다. 네. 이런 단어가 보이네요. 졸렬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합당하기로 하면서 최고위원 두 사람에 대한 그 추천권을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주기로 해놓고 예. 지금 그 부분을 좀 뒤집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한 5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사실은 두 사람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한다라는 단어 네. 그리고 아마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또 의혹들이 또 있잖아요. 아니면 발언의 문제라든지 또 추천위원 중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어서 거의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배 소장님. 네. 이게 추천권을 줬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추천하세요라는 전권을 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추천한 대상자에게 적격성을 따져서 이게 문제 삼는 게 옳은 겁니까? 어떤 쪽이 맞습니까? 이게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국민의당에서 2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 2명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윤 전 국민의당 시당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아주 썬소리를 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최고위원회에 앉혀요? 말이 안 돼요. 이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예. 또 한 사람은 발음이 쉽지 않은 정점식 네. 국민의힘 의원인데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발음하셨습니다. 네, 잘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아니 국민의당 하라니까 왜 국민의힘 소속된 사람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은 뭐냐면 아니 추천권 2명이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굳이 할 필요 있느냐. 누구를 하든 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대표였던 예. 내가 보기에는 정점식 의원이 괜찮은 인물 같다. 근데 여기에도 또 어떤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면 정점식 의원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니까 친윤 판깔기구나. 예, 윤핵관.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이 내년에 또 당권을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발끈합니다. 이게 뭡니까?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뭐냐?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내 의견이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 의견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내 의견이 아니라고 안철수 의원은 보지 않는 거죠. 아하. 다분히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하고도 그때 좀 충돌도 있었고 네. 복당 관련해서 예. 안철수 의원과도 충돌하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의원과는 레이저 빔을 쏘고 있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하. 이런 반응이 당 내외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내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결정이 내려지기로 되어 있죠.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급량 일주일 동안 1,100건이니까 그래 많지는 않네요. 이게 계속 연기되면서 사실은 관심도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감성어가 이제 82%인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역시 뭐가 맞는지 사실은 진실을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감성어 자체가 부정이 82지만 증거인멸, 교사, 의혹 요 단어가 사실은 그냥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부정으로 잡혀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이제 퍼나르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고 났을 때 이제 반응을 좀 보자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관심 쏠리다 정도, 그다음에 뭐 유감이다, 적극적 비판, 허위 사실, 징계 처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징계가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오더라도 예. 그 부분은 이준석 의원에게 좀 타격이고. 의원은 아니고요. 아, 이준석 죄송합니다. 대표. 대표죠. 예. 네.
그 좀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좀 반응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우선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전민기 팀장이 주셨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최고위원 시절에 뭐 있었던 일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요것은 저희가 자세한 광고 내용. 듣고 네. 돌아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진행하고 있고요. 배종찬 소장님 네. 질문 드리다가 광고 듣고 왔는데 예. 이준석 대표 내일 윤리위 결정 내일 내려질지 또 다음에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 파장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데 대체로 내일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당사자가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이 먼저 그렇죠. 관련된 조사를 받는 거라서 네. 참고인 지출을 하는 거라서 내일 안 나올 가능성도 크다. 또 네. 나오더라도 경고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당원권 정지만 돼도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건 정말 당의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파장들도 크게 또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는데 우리가 연예인 정치인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 본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는. 알겠습니다. 증시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 삼성전자 뭐 5만 전자까지 떨어진 상황. 키워드 분석 해보셨죠? 전민기 네. 팀장님. 지금 언급량 5만 2천 건이에요. 예.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주가나 주식 관련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다음에 SK 카카오 현대차 뭐 등등등 예. 삼성전자 떨어지면서 다른 부분 주식은 어떻게 등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좀 보이고요. 근데 이제 감성어가 36.5 대 59예요. 이 정도 하락했으면 사실은 부정이 훨씬 높아야 돼요. 이따 코인은 뭐 비교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정이 그러게요. 80% 가까이 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사야 되는지 뭐 그런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또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네, 네. 뭐 달러 강세라는 단어도 보이지만 네. 뭐 추락하다 그다음에 밀리다 손실 공포라는 단어도 있고요. 바닥을 치다. 예. 결국에 바닥을 쳤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상승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실 본 분들은 당연히 지금 공포스럽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가 매수 해가지고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기대감까지 엿보는 그런 모습이어서 주가는 뭐 한없이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긍정 감성어가 한 40% 가까이 나온다라는 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손실이 최소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코너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을 드렸었죠. 최근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 여윳돈이 생긴다면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민기 팀장님 발표해 주세요. 네, 당장 투자하겠다 34%, 좀 더 지켜보겠다 30%, 투자하지 않겠다 36%. 와, 아니 데이터 알고 있다 일에 이 설문 시작한 일에 가장 팽팽한 분포입니다. 처음 봐요. 예, 거의 그러게요. 동물이네요. 근데 이게 또 팽팽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답답한 거죠. 아하. 결정을 내리기가. 네, 예. 그런 면도 있군요. 예, 네. 문자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정은님 미니로 들어오셨는데 여윳돈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더 내려갈 일 없다 싶을 때 그때가 적기입니다. 앞으로 오를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7905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손대는 가상화폐 주식 모두 폭락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투자하겠습니다. 아이고. 도전 가자. 대단한 분이네요. 1202님은요. 지켜보다 결정하겠습니다. 자산은 불리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금리 인상, 환율 상승, 물가 상승 등 불안 요인이 많네요. 장정도님 민인으로 투자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 벌 수 있겠지만 결론을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순간의 행복보다는 지속적인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저 같은 분이네요. 네. 9738님요. 불안한 시기인데 투자 대신 차라리 노후 대비를 하겠습니다. 노후도 스스로 준비 못하면 큰일이죠. 네, 부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각자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된 5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